이번 시간에는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가 UI라고 불러요. 이 UI의 개념, 그리고 설계 도구 및 요구사항들에 대한 내용, 프로토타입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UI의 기본 원칙이 시험에 나왔어요. 필기가 아니라 실기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UI에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뭐 설계 도구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프로토타입의 뜻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은 주관식으로 나오기에 안성맞춤의 문제들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 보실까요? 먼저 UI가 뭐죠, 여러분? 유저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앱을 하나 개발했어요. 앱. 그럼 이 앱을 일단 사용자가 깔잖아요. 깔고 곧바로 활용할 때 어때요? 복잡한 버튼이 많이 있으면 사용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꺼려하죠. 왜? 어려워. 어려운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큼지막하게 어때요? 화면에 예를 들어 뭐 주문 배달 앱이다. 그럼 어때요? 내 위치 곧바로 내 위치 이거 동의하느냐? 그래서 수락만 하면 어때요? 내 위치 딱 뜨면서 어때요? 벌써 이미 화면에 내 주변에 뭐 식당들이나 이런 게 지도로 쫙 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우스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갖다 대기만 하면 어때요? 가격 얼마 영업시간 언제 이런 게 딱 뜨면 어때요? 편하죠?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복잡하지 않게, 즉 여러분이 어떤 앱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보다 쉽게, 더 편리하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화면을 우리가 설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디 자세한 내용 살펴봅시다.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더라. 사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소프트웨어 영역 중 변경이 가장 많죠. 왜 변경이 많죠? 이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배달앱 같은 경우도 치킨집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빨리 반영해야죠. 그죠? 그리고 리모델링 했어요. 어떤 메뉴가 또 추가됐어요. 빨리 변경해서 보여줘야죠. 그죠? 또 쇼핑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신상품 올라오면 어때요? 곧바로 화면에 뿌려주고 또 광고 팝업창 새로 뜨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변경이 많이 발생해요. 사용자의 편리성과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최소한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분은요, CLI, GUI, NUI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CLI는 옛날 거 어때요? 해킹 생각하면 돼요. 명령어 입력하죠? 네. 그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GUI는요, 우리 윈도우 마우스 잡고 아이콘 띠딕 이렇게 누르면 실행되는 거. NUI는요, 앞으로는 이제 NUI에 좀 더 가까운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개발되겠죠? 사용자 말이나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거. 우리 음성으로 지금도 제어되죠. 뭐 T맵 또 뭡니까? 그 휴대폰에 기본적인 거 있죠. 그래서 뭐 갤럭시 시리즈의 뭐 빅스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어때요? 애플의 시리 이런 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로 막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얘가 실행하잖아요. 그런 거. 그게 NUI.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원칙 나왔죠. 이게 시험에 나왔다니까요. 정말요? 예. 그래서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얘네들을 알아둬야 돼요. 일단 직관성은 딱 봐도 어때요? 여러분이 어플 딱 깔고 어때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곧바로. 뭐 매뉴얼 공부하고 이거 안 돼요, 안 돼. 직관성. 딱 보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사용자 목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달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달시키려고 해요. 그럼 배달 앱에서 곧바로 보여줘야죠, 화면에. 그죠? 예. 또 집 구하는 앱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어때요? 예, 벌써 매물이 어디 몇 건 이게 벌써 떠야죠. 그죠? 이게 유효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목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달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성은 그 앱을 깔았으면 어때요? 곧바로 쉽게 익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습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연성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실수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앱을 개발할 때 사용자가 어떤 목적이다라는 거를 먼저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최대한 그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유연성이에요. 됐죠? 요거 4개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첫 번째는 무조건 첫째도 끝에도 사용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단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관성 나오죠. 예, 이거는 버튼이나 조작 방법을 보다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절대 어려우면 안 돼요. 쉽게 기억하고 습득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단순성, 똑같은 말이죠. 예, 단순화시켜라 이거예요. 조작 방법. 눈에 딱 보이는 데 있어야죠. 결과 예측 가능, 작동시킬 기능만 딱 보고도 어때요?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요. 예. 만약에 여기 심장박동 체크하기 딱 누르면 어때요? 내 심장박동 체크 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가시성, 메인 화면에 주요 기능을 노출시켜서 최대한 조작이 쉽게 한다. 그쵸? 당연히 그래야죠, 화면에. 제가 여기 배달 앱 같은 거 보면 곧바로 뜬다니까요. 그 다음 표준화, 기능 구조와 디자인을 표준화해 한 번 학습한 이후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돼요. 절대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요새는 여러분 트렌드가 또 뭐죠? 예. 어렵지 않게 만들고 쉽게 만들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하고 보고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접근성, 사용자 연령, 성별, 인종 등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러니까 영어판, 일본어판, 한국어판 다 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접근성이에요. 명확성은 사용자가 개념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오류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쉽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얘가 오류가 났구나, 이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끔 오류 발생 해결 능력도 고려사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UI 설계 도구.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설계 원칙들에 따라서 설계를 하려고 여러분이 굳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 막 연필로 종이에다 막 그려요? 예, 그러기엔 한계가 있죠.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UI의 화면 구조라든가 화면 배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왼쪽에 아니면 오른쪽에 아니면 위에 메뉴 이런 거 있죠. 이런 배치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UI 설계 도구의 종류들을 보면은 와이어프레임, 모크업,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유스케이스 이런 게 들어가요. 유스케이스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설명드리지 않아요. 자, 그럼 먼저 와이어프레임 나왔죠. 와이어프레임, 프레임 뭐예요? 이미 뭔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즉 기획 단계 초기에, 즉 설계 단계 초기에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대한 그 계략적인 레이아웃이에요. 즉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화면에 메뉴를 이렇게 뭐 4개를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또는 뭐 누구님 뭐 이렇게 위에 뜨게 한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광고 멘트 이 위에 뿌리고 여기에 화면에 뭔가 주요 가장 메인 테마 화면 뭐 지도면은 지도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화면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뼈대를 만드는 것이 와이어프레임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기획 단계 초기에 제작하고 페이지에 대한 계략적 레이아웃이라든가 UI 요소에 대한 뼈대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와이어프레임 제작할 때 각 페이지의 영역 구분,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텍스트의 배치 방법 이런 것들을 화면 단위로 설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와이어프레임. 알아둬야죠. 그 다음에 목업이 나오죠. 목업은 이 와이어프레임이 이제 그 계략적인 뼈대, 골조를 만들었다면 목업은 그 안에 세부적인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다듬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디자인, 사용 방법, 평가 등을 위해 와이어프레임보다 좀 더 실제 화면하고 유사하게 만든 정적 형태의 모형. 이게 목업이에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가 나와요. 스토리보드는 와이어프레임의 컨텐츠에 대한 설명, 페이지 간의 이동 흐름 등을 추가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와이어프레임 이 골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와이어프레임이 하나의 화면만 있는 게 아니죠. 사용자가 여기서 어떤 거를 터치하면 그 다음 상세화면 뜨게끔 하고 조회 화면이면 조회화면 뜨게 하고 그 다음 조회 화면에서 어떤 상품을 누르면 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나와야 되죠. 그래서 스토리보드는 이 와이어프레임 골격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콘텐츠를 누르면 그 콘텐츠에서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을 쭉쭉쭉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그 와이어프레임 내용이 각각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참고하는 작업 지침서로서 정책, 프로세스, 컨텐츠 구성, 와이어프레임, 기능 정의 등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어디예요? 스토리보드에. 됐죠? 자, 그 다음 프로토타입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여러분 뜻이 뭐예요? 시제품? 예. 우리 프로토타이핑 그 생명주기 배웠죠? 프로토타입형. 그게 뭐라 그랬어요? 프로토타입이 뭐라 그랬죠? 예. 바로, 사용자가 어떠한 요구사항을 말을 합니다. 그럼 요구사항,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내가 제대로 또는 개발자 전체가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했는지, 예,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프로토타입이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사용자의 이 와이어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UI에 대한 프로토타입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먼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용자 요구사항을 먼저 기반으로 먼저 해서 실제로 얘가 동작하는 것처럼 이제 만들게 돼요. 정말요? 예, 여기에 여러분 와이어프레임이나 스토리보드 등의 이 와이어프레임은 뭐예요? 예, 현재 이 페이지에 이런 디자인으로 여기까지 지도 서비스 되고요. 여기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터치를 하면은 곧바로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요. 이게 스토리보드죠. 이게 각각의 흐름을 말하는 게. 그러면
그 와이어프레임, 스토리보드 얘네들은 설명이고 골격만 이렇게 각각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이걸 누르면 여기로 이렇게 연결된다든가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토타입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제품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클릭합니다. 또는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런 상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랙션이라는 건 반응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프로그램처럼 그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구현하는 것처럼 테스트가 가능한 동적 형태의 모형이 바로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러면 일단 사용자는 어때요? 이걸 보고 내가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얘가 이해해서 만들었네? 바로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이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겠는데요. 그 내용이 빠진 것 같네요. 또는 이 내용을 더 추가를 해줘요.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다시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다시 확인 검증을 받아야 되죠. 이해됩니까? 프로토타입 꼭 뜻 모른다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프로토타입이란 무엇인가 쓰시오. 사용자 요구사항 기반으로 실제 동작하는 것처럼 만든 동적 형태의 모형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개발자나 이해관계자가 맞게 해석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하게 작성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됐어요? 예. 자, UI 요구사항 확인 나왔습니다. 새로 개발할 시스템에 적용할 그 UI 관련 요구사항을 조사해서 작성하는 단계가 되죠. 자, 이 UI, 유저 인터페이스, 이 화면을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도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구사항은 맨 처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요. 목표 정의 단계, 활동사항 정의 단계, 마지막 UI 요구사항 작성 단계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면 목표 정의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단은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 어떤 그 프로그램 화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일단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목표 정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활동사항 정의로 들어가요. 활동사항 정의는 그 앞서 조사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행위, 어떤 그 동작들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UI 요구사항 작성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UI 요구사항 작성 단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요구사항 요소 확인 보이죠? 얘는 요구사항별로 그 요구하는 그 각각의 타입들이 있단 말이죠. 데이터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여러분이 표현하려는 어떤 대상들 있죠. 그 대상들이 누군지 이것을 말하는 게 데이터 요구예요. 즉 반드시 초기에 우리가 초기 요구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데이터 요구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 쇼핑몰을 만들었다 그러면 고객 아이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상품 번호라든가 주문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예, 바로 이런 애들이 데이터 요구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 요구 보이십니까? 예, 기능 요구는 사용자가 그 앱을 통해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실행돼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해요. 그럼 물건을 구입한다.
또는 뭐 구매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주문한다 이렇게. 그냥 주문하면 어때요? 예, 배송을 의뢰한다 뭐 이런 동작들 있죠. 이런 동작이 바로 기능 요구. 그 다음 제품 서비스 품질이 있어요. 이거는 제품의 품질 또 서비스의 어떤 감성적인 품질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약사항 나와 있죠. 이거는 제품이 언제까지 이 인터페이스 화면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 됐죠, 여러분?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특별히 지켜야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 있죠. 제약 조건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어디? 제약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요구사항 요소를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뭐예요? 정황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맨 처음 개발하는 서비스 모습을 상상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만드는 것이 정황상 시나리오, 정황 시나리오예요. 그 다음에 정황 시나리오 이것을 토대로 완벽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UI 프로토타입 나왔죠.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UI 요구사항을. 그렇다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개발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죠. 즉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만드는 게 뭐다? 프로토타입이다 이겁니다. 프로토타입은 일부 핵심적인 기능만을 제공하지만 최종 제품의 작동 방식을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기능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사용자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될 때까지 프로토타입 계속해서 개선하고 고치고 또 돌려보고 개선하고 고친다 이거예요. 프로토타이핑 및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는 실제 사용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여러분 봅시다. 쭉 보시면, 여기 UI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쉬우며, 그쵸? 왜냐면 사용자가 눈에서 자기가 요구한 게 막 보이면 어때요? 그래, 내가 만들려는 게 그거야. 근데 약간 화면이 달라도 그 개발자가 만든 개발자가 어때요? 설명을 해주면 어때요? 납득이 되겠죠. 이해시키기 쉬우며 요구사항과 기능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할 수 있어서 개발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단점이죠. UI 프로토타입의 단점. 사용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반복적 개선 및 보완 작업 때문에 작업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만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작업이 생략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프로토타입 일단 무엇인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장점에 대한 거, 단점에 대한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의 종류는요, 크게 페이퍼 프로토타입과 디지털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페이퍼는 뭐예요? 종이? 예, 종이에다 그림 그려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자, 봐봐. 이렇게. 한 사람의 만약에 사용자라면 그려도 돼요. 한 사람한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일일이 지우개 갖다 놓으면서 어때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설계가 돼요. 그 다음 화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건데 제작 기간 당연히 짧죠. 제작 비용 저렴하죠. 종이 한 장 있으면 되니까. 업무 협의가 빠를 때 좋아요. 그 단점은 뭐예요? 자주 뭐가 바뀌어요. 네.
화면에 어떤 그 내용이 뭐가 바뀐다든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계속 빗발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요구사항 변경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또 연필로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고 바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소규모, 정말 소규모, 고객의 이용자가 한 명이에요. 이러면 좋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프로토타입이 등장합니다. 얘는 전문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파워포인트, 아크로벳, 비지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직접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 산출물과 비슷한 효과를 원하는 경우, 숙련된 전문가가 있는 경우 이럴 때 바로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UI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 나오죠, 여러분? 단계. 1단계부터 4단계 나오는데요. 1단계는 요구사항이 도대체 무엇인가 분석하고, 2단계는 분석이 됐으면 뭐예요? 프로토타입 만들어 봐야죠. 3단계는요, 그 프로토타입을 일단은 돌려서 사용자 보는 앞에서 돌려봐야죠. 돌려서 어때요? 사용자가 이거 아까 그 화면 아닌데 이러면 어때요? 컴플레인 들어온 거죠. 그럼 다시 어때요? 프로토타입 수정해야죠. 여기를 뺑뺑이를 돌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사용자가 얼굴이 샥 웃으면서 어때요? 만족스럽네요. 그러면 프로토타입 기반으로 실제로 어때요?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쭉쭉 뺑뺑이를 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에서 4단계까지. 이거는 프로토타이핑 모델과 똑같아요. 그죠? 필기 때 우리가 배웠던 생명주기 모형 중에 프로토타이핑 모형 있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사용자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원칙을 쓰세요.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사용 원칙이요? 네, 4가지 있었죠.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직관적이죠. 직관성. 그 다음에 사용자 목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달성해야 돼요. 유효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실수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뭡니까? 유연성. 그래서 직관성, 유연성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건 외워주셔야 돼요. UI 설계 도구 중 하나로서 기획 단계 초기에 제작하는 것으로 페이지에 대한 계략적 레이아웃이나 UI 요소에 대한 뼈대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각 페이지의 영역 구분, 컨텐츠 배치, 텍스트 배치 등을 화면 단위로 설계할 수 있는 거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예, 기획 단계 초기에 나오는 거. 예, 뼈대가 뭐예요? 프레임. 자, 프레임인데 무슨 프레임? 와이어 프레임. 그죠?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UI 설계에 대한 내용 살펴봤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UI의 기본 원칙, 설계 도구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